네, 이어서 알트코인 얘기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석가 맥스가 공유한 알트 차트예요. 알트 시총 차트, 2주 차트인데 지금 알트 시총 2주 차트에서 중요 레벨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강세장에서 알트 전체 시총이 6배 상승해서 4조 달러 근처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게 강세장에서 2주 차트에서 RSI가 70을 돌파할 경우에 알트 70을 돌파했을 때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고 그러고 나서 알트 시총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급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전체 시총이 지금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70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0을 뚫어주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강세 랠리가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 펼쳐질 것이다. 알트 시즌이 엄청 빡세게 도래할 것이고 알트 전체 시총이 6배 사이즈로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알트들 미쳐 날뛰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2주 차트, 2주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조금 더 통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 막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2주 차트잖아요. 그래서 캔들 두 개가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RSI의 반등과 맞물려서 매수세가 빡세게 달라붙으면서 알트 전체 시총도 빡세게 올라갈 것이다. 언제까지?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반감기 랠리에 정점을 향해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알트 사이즈 역시 볼륨 사이즈 역시 엄청 커질 것이다. 어디까지? 6배, 4조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전폭적인데 지난 강세장 반감기에는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반감기 6개월 뒤에 RSI가 70을 돌파했는데 지금은 이번 사이클에선 생각보다 더 빠를 가능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정고 돌파 시점에 대한 예측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급반등 시점의 예측이 이전 반감기 랠리 때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챙겨가시면 좋겠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 라인이 2,717달러인데 여기를 일단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3,000달러를 재돌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이후에는 3,300달러 그리고 나서 3,500달러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전고 돌파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다음 지지라인을 봤을 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6,080, 26,080달러가 아니죠. 2,680달러. 이더리움 26,080달러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2,680달러 지지라인이 중요하고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 2,467달러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자보다는 역시 전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이더리움이 28%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폭 21%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 BTC 차트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 두 가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덴쿤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로 날짜가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월 23일에 승인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 이때 지연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출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모치가 큰 그런 재료들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한번 시장을 치고 견인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 5만 2천 달러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과 동등하게 봤을 때 이더리움은 3,800 정도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뭐 일단 이더리움이 3,800달러를 기준점으로 어떤 반등 지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뭐 그 역시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를 통해서 뭐 한 10만 달러 가면 이더리움도 10,000달러 간다는 얘기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어쩌면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난리죠.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 테마가 워낙 인류가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번에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를 하면서 소라 영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함께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다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이번에 보여준 소라 정도의 수준, 텍스트를 1분짜리 영상으로 바로바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 영상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지금 커진 상황. 기대감이 커진 게 아니고 약간 좀 이제 무서운, 약간 두려운 느낌? 영화 속에서 보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특이점이라는 게 특이점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산술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또 상징하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이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5% 급증, 총이익도 769% 급증. 이 정도면 급증이 아니고 폭등이죠. 그래서 AI 테마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극을 받고 있고 AI가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시대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 트렌드 지점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링 이제 안 하거든요. 검색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구글링 돌리는 것보다 GPT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지 대략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용자가 챗 GPT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훨씬 깔끔하고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뭐 GPU에 대한 수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커지고 있는 거고 과연 오픈 AI가 보여줄 혁신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오픈 AI를 지금 있게끔 만든 첫 번째 물주가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오픈 AI를 테슬라 내부팀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샘 올트먼이 반대해가지고 밖으로 아예 나가서 다른 자금 투자받아가지고 저렇게까지 된 건데 과연 일론 머스크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두려운 무언가를 지금 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지금 인공지능이 가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플랫폼들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는 정보의 어떤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트위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로서는 트위터를 인수를 한 건 역시 이런 AI 트렌드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개발 자체를 조심해야 되고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AI를 지금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어닝 쇼크라는 게 사실은 이 기업 하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기업 하나의 어떤 실적 성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하게 이 시대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의 어떤 한 가지 한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흥미롭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AI 테마가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지금 짚어봤던 게 렌더, 패치, 월드코인 뭐 이 정도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월드코인은 워낙 선명하잖아요. 워낙 오픈 AI 설립자가 만든 코인이다 보니까 월드코인은 워낙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렌더와 패치를 좀 주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렌더는 지금 이제 신고가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11월에 전고점이 7.8달러인데 뭐 곧 8달러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반등 기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8달러를 돌파하고 조정이 올지 그 전에 8달러 돌파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등 기울기가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처음 언급했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어요. 1달러 전후 때. 그래서 저도 1달러 전후 때부터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부분 익절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렌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에 대해서는 조금 리서치할 가치가 충분한 종목이다 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면 이제 후회할 가능성이 좀 있죠. 조정 한번 올 겁니다.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조정은 한번 올 거고 패치도 간단치가 않죠. 지금 2달러 랠리를 과연 시작하게 될 것인가. 사실 패치가 1달러를 진짜 이렇게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너무 지금 패치 같은 경우에도 반등 모멘텀이 오고 있는데 이게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라 지금 한번 갔다가 좀 빠질 가능성, 빠질 겁니다. 워낙 급격하게 지금 패치도 올라와 줘가지고 저항 맞고 빠졌다가 다시 나아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뭐 패치 뭐 1달러에서 2달러 더 나아가서 5달러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10달러 정도까지 이번 강세장을 통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패치가 있고 월드코인은 뭐 말할 게 없죠. 샘 올트먼이 만든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오픈 AI가 지금 거의 이 시대에 AI 트렌드를 쥐락펴락하면서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테마와 맞물려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최근에 오픈 AI의 소라가 공개된 이후에 신고가 경신 랠리가 지금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 프로젝트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직은 그렇게 시총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겁니다. 분명히 조정이 올 거라서 신규 진입을 내다보실 분들은 조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규 진입을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신규 진입은 언제나 어떤 종목이 됐든 신규 진입은 이미 급등세가 나온 종목에 대한 신규 진입은 엄청 신중해야 된다. 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마음고생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술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AI 테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렌더가 지금 시총 랭킹 40위 월드코인이 77, 패치가 7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 AI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알트 순환매를 볼 때 사실 테마보다는 어떤 시총 사이즈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로우캡 이렇게 시총 사이즈에 따른 순환매 양상이 짙었었는데 이번 강세장에서는 이 테마에 따른 부분들도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난 강세장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테마가 NFT, 게임파이, 디파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다양한데 되게 재밌어요. 다 AI, RWA 이런 식, 디핀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테마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알트 시장 전반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이제 쉽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당장 뭐 월드코인만 하더라도 백업이 지금 샘얼트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 강세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별로 우리가 여러 테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놓고 내가 조금 관심 있고 내가 조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인가 나에게 적절하게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게 어떤 주제인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이 테마를 한번 알트 테마를 쫙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건전해 보이는가 이런 거 한번 추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아우 아쉽죠? 지금 0.55달러 지지를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요 지지 라인은 0.46달러, 저항 라인은 0.57달러, 저항 라인 한번 뚫어주면 0.67달러까지는 가능성 뭐 요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마지막 지점으로 제시한 게 지금 0.5198, 0.5066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0.5달러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무리 빠져봤자 이 정도고 목표는 1, 2, 3, 4 이렇게 딱 봤을 때 0.6649달러, 0.7707달러, 0.9191달러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XRP 현물 ETF가 올해 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TV랑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XRP ETF가 어떻게 될 걸로 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XRP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뭔 일 하고 있나 실무적으로 이런 어떤 뉘앙스를 던진 거죠. 지금 그래서 뭐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았어요.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리플은 XRP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그렇죠. 다른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핵심 테마를 던지면서 XRP 현물 ETF의 어떤 출시 당위성에 대해서 리플랩스 CEO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리플이 정책이 아닌 법원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잠재적인 XRP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포텐셜 XRP ETF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텐셜. 잠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하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XRP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리플 소송이 일단 끝나야 된다. 그래서 리플 소송 지금 두 갈래로 진행이 이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벌금 합의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지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간에 이제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리플 SEC 분위기 보면 전격적인 합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SEC의 이 소송 담당 책임자가 SEC를 떠났어요. 피델리티 ETF를 담당을 했던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게리 겐슬러랑 일하는 건 정말 개 같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지금 SEC에서 겐슬러가 오고 나서 적지 않은 수의 굉장히 많은 수의 고위 관리직들이 지금 자리를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SEC에 대한 어떤 크레더빌리티가 그만큼 개판으로 지금 떨어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 또 한 가지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정식 재판이 4월 23일에 개시가 되죠. 그래서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될 거고 그래서 빠르면 2분기 상반기 안에는 1심 재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일단 배심원 판결이 2분기에 진행되고 판결 결과만 나오면 대충 판결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리플이 나아갈 어떤 가능성,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